오늘은 시황부터 살펴보고 한 주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것들 중에 몇 가지 제 의견을 담아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 시황은 빅스 지수가 상당히 폭등을 했고 다시 웬만큼 다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도 이에 맞춰서 S&P 지수가 어느 정도 폭락을 보인 만큼 다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빅스 지수가 안정세를 찾은 만큼 정말 예전처럼 모든 게 돌아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P 500 지수가 주도하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빅스 지수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빅스 지수는 S&P 500 옵션의 변동성을 지수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폭등했다가 금방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S&P 지수가 주도하며 회복을 했다라는 뜻이고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정말 예전처럼 일본 BOJ가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모든 시장 상황으로 돌아갔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러셀 2000은 그때 이후로 약 50% 수준 회복에 그쳤고 특별히 의미 있는 부분은 정유주의 가격인데요.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한 레벨의 상단 부분까지 떨어져 있고 빅스 지수가 빠르게 급락했던 그 기간만큼에도 회복의 조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죠. 사실상 원자재, 오일 구리 등 경기 침체 레벨의 가격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주도주가 먼저 회복하고 이런 온기가 여파로 확산될 것인지 물론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뚜렷한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간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투자자들의 경제 전망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빅스 지수가 폭등하기 전 시장에 만연해 있던 과도한 낙관론의 절반 정도가 어느 정도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의미는 이만큼의 유동성이 사라졌다. 빅스 지수가 그대로 회복했지만 러셀 2000의 회복이 부진한 부분, 정유주 가격이 오히려 바닥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이만큼 정도는 어느 정도 시장의 낙관론이 절반 정도 무너지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사라진 유동성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 보죠. 경기 침체 방향이 맞다면 지금 이러한 반등은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질 위치입니다.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지지를 받고 다시 랠리가 지속되겠죠. 다만 이제 시기적인 특징으로는 대선 막바지 국면이란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이번 조정이 침체 사이클로 진입이 안 된다면 결국 이 시기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선 바로 앞두고 굵직한 경기 침체로 빠져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확장 국면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매크로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언제 침체가 시작되냐 이 시기를 예측하거나 재단할 수 있는 현존하는 매크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모든 매크로는 과거 경기 침체 조짐과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언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매크로를 쭉 말씀을 드릴 때 언제든 데이터가 달라지면 달라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맞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여러 가지 시기적 특징으로 이번 조정이 침체 사이클로 가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다시 랠리가 지속되냐 이런 차이 결국 그 시기의 지연 여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월가, 증권가의 메인 뷰는 연착륙입니다.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의견은 매우 소수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08년도 금융위기 사례를 보게 되면 폭락 직전에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하기 정확하게 한 달 전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뭘까요? 경기 침체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이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으로 검색하셔서 안 보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국은행 조사가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때는 한국은행만 틀린 게 아니고 모든 월가 증권가가 다 틀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들의 특징을 조금 이해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과거 경기 침체를 쭉 겪어오면서 연준과 재무부가 손 놓고 있진 않겠죠. 좀 더 정교하게 세부 정책들이 생겨요. 연준의 영래포 제도도 그렇게 생긴 거고 상설래포 기구도 그렇게 생기고, 따라서 단기자금 시장에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왜 생겼는지 고민하고 분석해서 그 보완책을 마련하게 되겠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를 전망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다면 지금 당연히 그거를 보완하는 정책이 나오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관들의 생태계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니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들은 이제 약정으로, 계약으로 주식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운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락장에 투자하면 좋은 주식이 뭐 필수 소비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사실 이거는 틀린 얘기죠. 장이 나쁠 때는 뭘 투자를 합니까? 현금 보유하면 최고죠. 만약 이렇게 되면 펀드가 다 청산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나마 덜 떨어지는 필수 소비재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개인 투자자도 따라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오히려 매니저들한테 맡긴 돈은 그 위에 쩐주가 있잖아요. 쩐주들은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그리고 뭐 현금도 들고 있고 금도 있고 여기저기 다 분산 투자하고 그중에 일부 주식 비중을 이 매니저들한테 맡긴 겁니다. 따라서 이 쩐주 입장에서는 이 주식으로 투자를 맡긴 돈은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미 포트폴리오로 분산시켜 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니저들의 얘기, 즉 기관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이해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찌됐든 이 기관, 펀드에게 맡긴 돈은 주식으로 운영하라고 맡긴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해지를 하면서 주식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기관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없고 뷰를 낙관적으로 보냐? 1차적으로 주식을 운영하면서 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재가 안 떨어집니까? 경기 하락장에? 그건 아닙니다. 덜 떨어지는 거지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들을 고르면서 경기 방어를 하는 것인데 이걸 개인들이 따라한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이번 반등이 S&P 500 주도로 나타났다라는 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 뭐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IMF 이후로 투자를 쭉 해왔습니다만 메인스트리트 증권가에서 침체 뷰를 가진 보고서를 발간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메인스트리트 이외에 소형 증권가라든지 소형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체 주류 의견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표현도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에요. 주도주의 과도한 랠리 이후에 부담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침체 직전에 조짐이 나타나거나 마켓 크러쉬가 생길 때쯤 보면 어김없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된 위치까지는 올라왔고요. 이거는 누구나 쉽게 전망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더 떨어질 것이냐가 관건이고, 제가 반도체 섹터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증시에 선행을 하는 역할인데 장기 시계열로 보면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헤드앤숄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여기저기 다 애매하니까 어느 정도 매니저들은 S&P 500으로 도망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S&P 500이 주도하면서 빠른 회복이 나타났고 주식 비중을 억지로라도 마취하는 일부 매니저들이 관망할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직은 폭락장의 반등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패권을 위한 투자는 지속된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7 기업, M7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M4라든지 M5, 어찌됐든 이런 나스닥 기술주 주도의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와 100% 연동되어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길게 보면 주가는 곧 실적이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TSMC 제가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고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과거부터 계속해서 TSMC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전 세계 업계 1위였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P를 20배 받던, 25배를 받던, 15배를 받던, 이건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어요. 오히려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실물단에서의 반도체 투자, 반도체 패권과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의 주가하고의 흐름을 너무 일직선으로 연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예로 IT 버블, 닷컴 버블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액 추이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IT 버블이 한창일 때 00년 때부터 02년도까지의 매출액 추이 보시면 00년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액이 224억 달러였습니다. 1년 뒤 01년에는 257억 달러 매출액을 발생시켰고요. 02년도는 280억 달러로 증가됐습니다. 꾸준히 늘어났죠.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가이던스도 증가한다고 계속 제시를 했어요. 00년에는 22% 증가한다고 전망을 했고 01년도는 30% 증가한다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75%에 달하는 폭락이 나타났던 IT 버블 그런 구간에서도 그런 경기 침체 기간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실적 또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폭락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IT 버블, 인터넷을 주도하는 장악력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AI를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하고 뭐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내러티브 다 좋은데 이게 주가의 변동성 혹은 폭락하고는 무방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로 각자 재해석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IT 버블 당시 주가가 고점 대비 70% 폭락했다고 해서 이후에 미국이 인터넷 시대의 장악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패권 놓지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가의 변동성 폭락과는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침체 비율을 얘기하실 때 아직도 고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리가 많아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 논리는 아니라고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은 제 영상에 가장 최근 졸트 보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무지인지 아니면 의도적 수작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주류 월가나 증권가 몇 개 정도만 경기 침체 전망 보고서가 나오면 그대로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논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걸 미리 공개할 이유도 없겠고 그냥 서로 좋다 하니까 그럭저럭 유지되는 거지 이게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투자를 하던 랠리에 동참하던 그러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길 바라고 있는 게 이들의 내심이라는 것이죠. 경기 침체에서 피해보는 세력들이 그들입니다. 본인들이니까 이렇게 좋다 하면서 그럭저럭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기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생각이 무뎌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언제든 돈 복사된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어김없이 역작용으로 피눈물 흘리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이렇게 낙관론이 팽배해 있던 시기는 과거 역사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느낀 건 과거와 달리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래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건데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나 싶은 거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시기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 쭉 지켜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접근하고 단순하게 대입해서 좋은 게 좋으면 그냥 투자하자 이런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왜냐? 프로그램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대로만 지속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이게 반대로 작용될 경우 자비 없는 폭락도 가능하다. 이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AI 반도체 패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곧 주가 맞지만 그래도 이제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제 예전 영상 이거 보시면 기본적인 이해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찾아서 보시면 되고 영상 더보기 보시면 링크 몇 개 있으니까 그거까지 다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를 지탱하는 게 간신히 남아있는 게 소비 영역입니다. 이것도 서비스 부분이죠. 근데 사실상 지금 영역에서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건 필수 소비재를 줄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침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후행 데이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소비 수준을 보고 이걸 보고 경기가 좋다, 경기가 건재하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기가 정말 이대로 회복되는지의 여부는 제조업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중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침체 국면이 아닌 성장이 확대되는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는 제조업이 돌아선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결국 올해 하반기 그게 확인이 되었죠. 최근 ISM이 무너지는 거 보고 침체 위축 구간으로 빠졌습니다만 이조차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확장 국면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산업생산 뒤이어 살펴볼 텐데, 이 산업생산만 하더라도 사실 지난달 꽤나 큰 폭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죠. 왜냐? 앞으로 경기 회복, 경기 확장은 결국 이 제조업이 돌아서는지가 중요한데, 이 지난달 산업생산이 크게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전면 하향 수정이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지난달 산업생산이 좋게 나왔다고 그렇게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전면 하향 수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대선 전이라고 해서 괜찮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 예전 영상 보시면 대선 전이라고 해도 아니라는 내용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언젠진 모르겠지만 매크로가 가리키는 방향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월 산업생산 빠르게 살펴보면 102.88로 MOM 마이너스 0.64%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달 6월달 103.99였는데 103.54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2월부터 6월 데이터 모두가 개정이 됐어요. 사실 이게 직전달 차트인데 이때 18년 하반기 고점 이후 최고치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삭제해야 되겠죠. 지난달 났던 증가세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YY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로 감소됐습니다. 마이너스 0.17% 감소. 직전달이 1.57% 증가였는데 이게 1.14%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MOM도 마이너스 0.64% 감소죠. 컨센이 마이너스 0.32였는데 이를 하회했고, 직전 달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플러스 0.6에서 0.3으로. 사실 이런 정도면 지난달 컨센을 상회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생산 추이가 실제는 줄어드는 감소, 마이너스 위축 영역으로 재차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제조업 생산량, 총 생산량의 80%를 해당하죠. 99.48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대비 떨어졌지만 직전달도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업 생산량 YY는 0.08% 증가했고요. 지난달이 1.11이었는데 여기서 0.63으로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둔화가 된 것이고, MOM은 마이너스로 감소됐습니다. 마이너스 0.29%, 컨센이 0.2니까 이를 소폭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달이 플러스 0.4에서 마이너스 0.02로 꽤나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죠. 모든 게 지난달 큰 폭의 하향 수정이 있었고, 결국 여기서 더 감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둔화, 위축되는 흐름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전반적으로 산업생산이 하향 수정이 되면서 제조업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가 아닌 것으로 재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제조업 가동률입니다. 이 가동률이라는 것은 기업들이나 제조업체가 가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보유한 설비를 내가 얼마만큼 운영해서 실제로 가동했을 것이냐에 대한 비율이에요. 기업의 생산 설비를 얼마만큼 돌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7.17로 직전달 77.85에서 더 낮아졌고, 사실 직전달도 하향 수정된 데이터죠. 여기서 더 감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기 평균이 78.3입니다. 여기서 1.2%포인트 낮은 거고, 직전 연도도 78.1이거든요. 여기서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의 레벨이 08년 금융위기 직전 레벨보다 낮습니다. 이게 낮은 가동률이 뭘 뜻하냐?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이는 수요 감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장비를 가동하지도 않는데 무슨 투자를 하냐, 이 얘기죠.
이런 부분은 경제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게 될 거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차트 보시면 꾸준히 감소하다가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거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경기 저점을 돌아서는 턴어라운드는 가동률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 회복의 신호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정체, 둔화 또는 감소 추세 이후에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거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로 살펴보면 YY는 마이너스 1.17% 감소, 직전 달이 마이너스 0.14에서 마이너스 0.62%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더 감소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마이너스 권역에서 계속 등락을 유지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대부분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MOM도 마이너스 0.4% 감소했습니다. 직전 달이 플러스 0.28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0.13%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또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라고 봐야 되고,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게 되면 하락 추세 속에 꾸준히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뚜렷하진 않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갖고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둔화, 정체에서도 경기 침체에 진입이 했다는 점, 좀 길게 보면 감소 추세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산업 생산은 6월달 0.3% 증가한 후에 0.6%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은 7월 초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약 0.3%포인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지수가 거의 8%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이 제조업 생산량 0.3%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종합을 해보면 강한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확인됐냐? 아니다. 더불어서 미국 소비 및 생산이 둔화, 위축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되어 있는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약세지만, 지난달 이게 상승하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시금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과거 경기 침체 지표 중에 산업생산 이번 흐름은 좀 특이한 경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특이하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1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이런 상승분이 나왔다라는 게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래서 지난달에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다시 하락 영역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일시적인 변동으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초록색 이런 패턴하고도 유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전반적인 시황과 산업생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